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백대현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범도 15년 선고됐는데 경호원들을 시켜서 경찰들과 공수처 직원들을 죽이려 한 윤석열이 초범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백대현 판사는 고작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과연 법 앞에 평등한 결과일까요? 분노한 여론이 들끓는 결정적 이유와 판결문 속에 숨겨진 논란의 쟁점, 그리고 백대현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과격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미사일 얘기까지 했던 놈이야.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이거 완전 미친놈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 진술 또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와. 경찰은 니들, 경호관 얘기죠.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특검이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공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얘기해요. 경호처 간부 A씨도 증언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총기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전의 가족 경호부에 배치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초범 내란을 그럼 내란을 두 번 어떻게 해? 아니 뭡니까 이거 막판에? 저 백대현 판사님이 굉장히 그냥 평상적인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최고형을 본인은 선고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 선고형은 국민 법감정에 너무나 맞지 않는.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의원님 뭐 저는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초범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범죄 특성상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가 있잖아요. 대통령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이 범죄는 재범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초범이 감경 사유로 언급이 됩니까? 이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미 있는 것은 이게 지기현 판사의 내란 수계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내란죄의 수사권,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피고인의 뻘소리들을 전부 다 네. 기각을 하셨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네. 위헌 위법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란 우두머리는 뭐 그것이 무죄가 날 수가 절대 없는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 양형 구간,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한 거예요. 판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거 최고로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한 건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특별가중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재량을 발휘해서 훨씬 더 높게 선고할 수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거죠.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판사가. 아니 그리고 내란에다가 나이는 또 뭐야? 나이 먹으면 그럼 깎아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장량강경이라는 것은 저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장량강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량강경은 백대현 부장의 저는 약간 오버였다고 생각해요. 이 장량강경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장량강경을 굳이 해가지고 이것을 2분의 1로 강경한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장량 감경
감경 사유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반성하고 반성. 그다음에 뭐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피해자와 합의. 합의. 네. 온 국민하고 합의 안 해주죠. 전혀 안 했죠. 됐거든요. 네. 지금 또 이제 표결하러 가셔야 되기 가야 때문에 되죠. 최혁진 예. 의원님 여기서 마지막 인사 아니 가셔야 돼.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채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재판 때도 그런데요. 아니, 전두환 그 돌머리 군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다 가서 부역을 해줘가지고 정치를 연장시켜준 건데. 네. 근데 국민들이 전두환 끌어내렸더니 재판을 그 밑에 부역했던 애들이 하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사형 줬다 무기징역했다 사면해주고 그 주변 애들은 다 똥똥거리면서 천수를 드리고 요번에도 사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정상적인 판결 나오려면은 국민들이 추천한 국민 저기 배심원단 수백 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재판에서 국민적 법감정을 이야기해야 이게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네. 사법부 지금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재판을 합니까? 네. 예, 이런 결과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5년형을 받은 주요 사건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이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다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받고 있잖아. 다 초범이라고 그러면 또 봐주는 거 아니야? 이상민도 초범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이상민 아니, 그렇죠. 뭐다 초범이면 반으로 가이드를 경감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재판을. 아니 그러니까 무기를 든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가진 경찰과 정말 대치하도록 그 아주 긴장을 막 높였던 거잖아요. 내전. 그렇죠. 네.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경호처 국가공무원을 정말 사병화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공무집행 방해범이에요. 내가 그렇지. 일을 하는데 내 일을 방해하는 그렇죠. 막 술 취해가지고 협박하고 폭력하고 해서 내 일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범을 가장 싫어하는데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공무집행 방해범이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아분열을 시킨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경호처하고 경찰은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경호도 같이 하고 경비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고 심지어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게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가족 네가 때려라 이걸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아분열을 시킨 그 공무원한테는 시켜서는 안 될 이런 행위를 굉장히 재질이 나쁘죠. 이 거의 내전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맞아요. 내린 겁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근데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윤석열 덕분에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서 그걸 안 했던 거고 네, 태업한 거예요. 내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는요 경로를 냈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5년. 말이 안 되는 거지. 초범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감형된다면 법의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번 5년 선고가 공정한 심판인지 아니면 특혜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백대현 판사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